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이었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개발 노동자 건강 불평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인구 1만 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사고 발생률이. 영세업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여전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자, KH 노무컨설팅 김우성 노무사 연결을 좀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네.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아, 예. 뭐, 네. 네, 바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5인 이상 사업장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이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역시도 이것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한국사회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건강 불평등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예,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인구 10,000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300인 이상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30명으로, 10,000명당 30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처럼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발생률이 순차적으로 낮아졌고, 업무상 사고 발생률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군요. 자, 네. 그리고 이 고용보험 가입률도 고용 형태가 안정된 노동자나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많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파악이 된 반면에, 네. 고용 형태 불안정군과 또 저임금군, 이들 모두가 작업장 내의 건강 위해 요인에 이게 다 이렇게 노출된 걸로 나왔다고 하죠. 네,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고용 형태 안정군이 불안정군보다 2배 정도 높아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보험 가입률도 또 높은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노동 환경에서 건강 위해 요인이 노출된 비율은 고용 형태 불안정군과 저임금군, 그리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예, 기준 중에 하나인 흡연율의 경우는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흡연율은 44.5%로 안정 고용군의 흡연율 39.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또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취업자를 나타내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의 경우에도 불안정 고용 노동자는 10.2%인 반면 안정고용군 노동자는 7.7%로 특히 여성과 중졸이야 저학력 노동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다른 집단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또 근로자의 손상 사망률, 심내혈관 질환 사망률, 자살률 등은 55세 이상의 중고령 연령층과 중졸이하의 저학력 노동자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 부분은 학력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런 조사 결과에 취약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하고, 아프면 쉬고 아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또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이 됐지만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은 법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채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우선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에는, 회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인데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이 3년이 유예가 됐고, 그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82명의 2명의 그 근로자가 산재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80%가량이 그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처럼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 5곳 가운데서 4곳은 강화된 처벌법 적용이 미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중대재해가 집중된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 의무도, 그리고 사업주 처벌도 3년 더 유예받게 돼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의 산재 사고가 대기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또 줄고 있고요, 지금. 네, 그 전년 대비하면은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11명이 증가한 312명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3명이 증가한 402명으로 산재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사망 사고가 줄고 있다는 건 일단 다행인데, 예. 50인 이상 사업장은 그 16명이 감소한 131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11명이 감소한 37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와 같이 산재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에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이들 사업장에 3년이라는 처벌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러니까요. 그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이제 노동계에서는 그 법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노동계에서는 법 조항 강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공공운수노조 등 그 노동계 단체들은 소규모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반면에 경영계는 모든 현장을 사업자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고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 수습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과도한 조치라고 그 정치권의 법안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정부에서는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법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법 보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이게 좀 더 확실하게, 좀 촘촘하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게 다 같이 함께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노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